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인구 센서스의 시민권 소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웰스파고 등 일부 은행이 고객들의 체류 신분을 확인해 논란입니다. 더구나 복수 국적자인지도 물었다고 하는데요. 해외 돈 세탁 방지 차원이라지만 그 의도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공통분모를 찾아 아우르고 포용하는 정책보다는 선을 그어 나누려는 의도에 이민자들은 이 땅에서 언제까지 불안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춘 등에 따르면 최근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은행 등이 신규 은행 계좌 개설 시 시민권 소지 여부를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고객에게 시민권자인지 복수 국적자인지를 묻는 이메일을 발송해 고객이 응답하지 않자 계좌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통상적인 고객 정보 업데이트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고객이 답변을 안 해 일시적으로 동결했다며 다시 해제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각 금융기관들은 은행 계좌 소지자들에게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소셜 시큐리티 번호 등 4가지 정보를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연방 재무부는 각 은행들이 고객들의 해외 돈 세탁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민권과 영주권 소지 여부와 같은 체류 신분 정보 수집을 은행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돈 세탁 방지를 이유로 내세웠지만 은행들이 고객들의 신분까지 수집토록 한 것은 다른 의도가 내포돼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한우성 재외동포 재단 이사장은 한인 언론과 간담회에서 시민권 자녀의 복수국적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한 이사장은 미주 동포의 시각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수립하고 재외동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2018 한미 과학자 대회 방문차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이 오늘 플러싱 금강산에서 오찬회를 갖고 비전과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한우성 이사장은 30년 넘게 미국에서 생활한 한 사람의 재외동포로서 임기 동안 재외동포 지위 향상에 힘쓰고 싶다며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예고되어 있는 만큼 재외동포 처우 개선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개헌안에 재외동포 문제가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외동포가 언급이 된다는 것은 해방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재외동포에게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걸 얘기합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미국 시민권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복수국적법 문제 해결이 시급한 점을 알고 있다며 임기 동안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꼽았습니다. 또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발전에 큰 역할을 차지해왔던 재외동포들의 업적을 재해석하고 기념하기 위한 재외동포 기념관 건립을 통해 재외동포들의 정체성 확립을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외동포 기념관을 설립해서 지난 역사와 함께했던 재외동포들의 헌신과 기여를 기록하고 기리고 또 앞으로 재외동포와 한국에 계신 우리 내국의 국민들이 함께 해서 통일 한국으로 가는 그런 마지막으로는 국내 1000종이 넘는 교과서에서 재외동포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을 언급하며 재외동포가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온 만큼 내용 보완을 통해 재외동포 위상을 높이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처 설립은 지금은 현실적으로 힘들지만 앞으로 헌법 수정을 통해 재외동포 지원이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해와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외교관의 골프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전 세계 모든 제외 공간들이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올해 말까지 모두 없애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제외 공간용으로 보유한 골프장 회원권을 일괄적으로 모두 없애기로 방침을 확정하고 제외 공간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일부 공관이 보유한 회원권 중 잔여 기간이 내년 이후까지 남아있는 경우에는 일단 보유하되 갱신하지 말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과거 일부 제외 공관이 회원권 구입비나 연회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외교관의 골프와 관련된 내용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 처리도 기본 경비나 행사비,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 등 편의대로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외교 네트워크 구축비를 가족과 골프 등 사적 용도로 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외 공관들의 구체적인 회원권 보유 현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관 수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총영사관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골프 회원권이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와 큰 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화의 상징 광주 정신이 맨해튼 한복판에서 펼쳐졌습니다. 오는 8일까지 이어지는데요. 뉴욕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뉴욕의 심장 맨해튼 타임스퀘어에서 광주항쟁의 정신을 노래하는 한인 예술가들의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광주시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단체 자바트 프로젝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을 추모하기 위해 한국에서 진행해온 광장 예술을 뉴욕 맨해튼으로 무대를 옮겨 선보였습니다. 광장에서 모여서 어떻게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예술 작품이 창조되는지 그 과정을 공유하는 거죠. 이번 주제가 5월 강주와 평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남과 북이 서로 지도자끼리 또 교류도 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좋은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이제 평화롭게. 타임스퀘어 공연은 다름과 평화를 주제로 18명의 예술가들이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아리랑과 임을 위한 행진곡에 맞춰 다양한 감성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감성모 공연이 펼쳐지는가 하면 흰 도화지의 평화에 대한 뉴욕 시민 개개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가며 함께 완성해 나가는 참여 예술 등 다양한 행위 예술이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5월 아리랑, 광주에서 온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오는 4일 9.11 메모리얼 공원과 5일 유니온 스퀘어, 8일에는 첼시 KMP 갤러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어집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일본 오사카시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없앨 것을 요구해 논란입니다. 위안부 기림비를 없애지 않으면 오사카와 샌프란시스코 간 체결한 자매 결연을 파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요시무라 히로후미 오사카 시장은 지난 24일 런던 브리드 샌프란시스코 시장에게 전 샌프란시스코 시장처럼 위안부 기림비 설치를 요구할 경우 60년에 걸친 자매도시 결연을 취소할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요시무라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를 없앰으로써 양측 시민이 우호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의향이 있다면 자매도시 관계를 지속하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오는 9월 말까지 답변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당시 에드윈 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은 시내 세인트 메리스 스퀘어 파크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수용을 공식화하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한 달 뒤 샌프란시스코와 자매결연 도시인 오사카시는 간부 회의를 열고 자매결연 취소를 정식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는 캘리포니아 카멜에서 활동하는 유명 조각가 스티븐 와이트가 여성 강인함의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했으며 3명의 한국, 중국, 필리핀 소녀가 세워져 있고 이를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가 바라보는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뉴저지 3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김 후보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앤디 김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현역 톰 메가더 공화당 의원과 대결하게 되는데요. 미동부 최초 한인 연방 하원 의원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앤디 킴 후보 선거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6일 본선거에서 연방 하원 뉴저지 3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킴 후보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공식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현역 톰 메가더 공화당 의원과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김 후보는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군 사령관 참모를 지낸 바 있으며 2013년에서 2015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이라크 담당 디렉터로 활동했습니다. 김 후보는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의 지지를 받은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뉴저지 주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연방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가 내년부터 저소득 가정 자녀들에게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 대상을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뉴저지 주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 주 정부는 내년 1월 학기부터 연 가구 소득 4만 5천 달러 미만 저소득층에게 주 내 모든 커뮤니티 칼리지의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서 등록금 면제 대상을 입학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학생이 따로 등록금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한 학기에 최소 2개 과목 이상 6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는 필 머피 주지사가 지난해 선거 공약인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전액 면제 정책의 첫 단계로 머피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 면제 대상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 이내에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뉴저지 주민들에게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는 현재 커뮤니티 칼리지를 상대로 이번 저소득층 전액 면제 프로그램에 참여할지 여부를 신청받고 있으며 최종 참여 학교 명단은 다음 달 28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뉴저지주의 커뮤니티 칼리지 등록금은 거주민 기준으로 풀타임 학생의 경우 총 4,896달러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뉴저지주는 2018-2019 학년도부터 뉴저지 주립대에 재학하는 불법 체류 신분 학생들에게도 주정부 학자금 보조 프로그램 수혜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승차 거부 택시 단속 부서를 신설합니다. 기사들에게는 인종 차별 교육도 실시합니다. 앞으로 옐로캡 택시들은 인종이나 목적지 등에 의한 차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승차 거부 택시 단속 부서를 신설하고 옐로캡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인종차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차별 금지 캠페인을 통해 승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 장려한다고 지난 31일 밝혔습니다. 신설 부서는 승차 거부를 하다 적발된 택시 운전기사에게 벌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첫 번째 적발에는 $500, 24개월 내 재적발 시 $1,000의 벌금과 약 30일의 운행 금지, 36개월 내 세 번째 적발 시에는 $1,000의 벌금과 면허 박탈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부서의 신설은 퀸즈 도나반 리처드 시의원이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드블라지오 시장과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의 지지 아래 추진됐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차별에 의한 승차 거부는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며 차별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최근 시의회에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 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상정되면서 우버 측은 옐로캡들이 인종과 목적지에 따라 탑승을 차별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우버 다니엘 필슨 대변인은 신설 부서가 인종차별을 해소할 수는 있겠지만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부자 증세, 소득, 주도형 서민 경제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대규모 감세안으로 경제가 성장세를 보인다고 판단, 또다시 부자 감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본 이득에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상위 10%에게 그 혜택의 97% 이상이 돌아가게 됩니다. 주식과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자본 이득에 대해 세금을 10년간 총 1,000억 달러가량 깎아주는 방안입니다. 걷잡을 수 없는 재정 적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